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교육부장 이지수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엄마 학교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는 서울대 입시를 민성원 소장님을 모시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입시의 기본 서울대학교 입시인데요. 서울대학교 입시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서울대학교 입시는 입시 이정표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대학교 하면 너무 높아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다년간 그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의외로 서울대학교 입시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입시의 기본 유형을 알게 되면 그 서울대 입시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입시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입시가 있어요. 하나는 교과 전형 플러스 알파, 두 번째는 교과 전형 플러스 비교과 플러스 알파. 요게 이제 수시고요. 그다음에 정시라고 하면은 수능 위주의 전형인데요. 수능 플러스 알파. 어느 전형도 그 하나만 갖고 평가는 하지 않고요. 알파라는 그 부수적인 요인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교과 전형 플러스 알파를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각 대학마다 이 표현은 정말 다릅니다만 그래도 학교를 들어갈 때 교과가 제일 중요한 거, 교과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알파가 한 10% 정도. 그 다음에 그 교과 플러스 비교과, 옛날에 입학사전반 전형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뭐 특기자 전형이라는 표현도 썼었고 서울대학교에서는 이건 일반 전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 그리고 그 변천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입시하시는 분들이나 요거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죠. 즉 교과가 중요하긴 한데 교과 이외의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서 교과 이외의 걸로 교과를 극복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이 다소 안 좋아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전형, 그리고 거기 플러스 알파가 또 붙고요. 수능은 역시 뭐 우리가 다 아는 수능이죠.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 과목, 제2외국어 시험을 봐서 입학을 하는데 거기도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교과 전형 플러스 알파에는 알파가 뭐가 있을까요? 이 알파에는 교과, 비교과, 수능을 제외한 수능 최저 등급이라든지 혹은 대학에서 고유로 평가하는 논술, 구술고사, 면접, 그리고 이례적으로 의대에서 실시하는 MMI 면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 플러스 알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이 좋더라도 수능 최저가 안 좋은 학생들은 이제 불합격시키기도 하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시험형 면접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인적성 면접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알파고요. 교과 플러스 비교과 플러스 알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과는 우리가 9등급제로 석차 등급에 따라서 4% 1등급 이렇게 알고 계시는 상대 등급과, 그리고 성취평가에 따른 진로선택 과목 성취평가에 따른 절대 등급,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하는 세특, 그리고 과목 이수 현황을 들 수 있고요. 비교과 영역은 지금 현재는 이제 정규 학교 교육 과정 안에 있는 자동 봉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자율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봉사, 그리고 진로 활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알파는 뭐가 있죠? 알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면접이라든지 구술고사, MMI 면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수능 최저 들어갑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16개 대학에서 그 정시가 확대가 되고 2023년도부터 40%가 달성이 되게 되는데요. 논술 특기자 전형은 이제 정시로 전환이 되면서 1분 남지만 거의 이제 아주 줄어드는 형태로 가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16개 대학, 우리가 가고 싶어 했던 16개 대학에서 정시 비중이 40% 달성을 정부가 고지했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리 그걸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40%는 맞춰놨고 그 이상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같고요. 2024년부터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폐지, 현재 고일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가 좀 공부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비교과라고 하면 교내 자율활동, 정규 동아리, 교내 봉사,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교내 비교과예요. 교내 비교과.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고2까지는 교내 비교과 이외에 교외 비교과도 포함이 됐고요. 지금 고1부터는 교내 비교과만 포함이 된다는 사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비교과가 있고 교과가 있는데요. 교내 교과. 교내 교과는 교육 성취도. 요거는 등급 성취도가 있고요. 1, 2, 3등급. 우리가 많이 아는 가장 입시에 중요한 등급 성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A, B, C. 요게 이제 교과 성취도예요. 서울대학교가 요번에 이제 정시에서도 그 내신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학교의 예시 기준으로 보면 그 등급 성취도는 1에서 2등급이면 감점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 진로 과목이나 선택 과목에서는 A등급에서는 그 감점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시를 해놨고요. 과목 이수 현황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각 대학마다 우리 과를 오기 위해서는 무슨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과목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도 이제 교내 교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부터는 평가 요소가 비교과도 교육과정 내 비교과, 교내 자율활동, 정규 동아리, 교내 봉사, 진로활동. 교과도 당연히 교내 교과. 요거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장님, 세특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특은 일반적으로 최상위권, 아니 뭐 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억하 심정이 있지 않는 한 나쁘게 적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 활동인데 어떤 아이가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까 성적이 뭐 1등급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1, 2등급이. 그 아이한테 이 아이는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이렇게 써줄 리도 없고 또 잘 써준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위권 이하에서는 성적하고 세특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상위권 내지 최상위권 학생들, 최소한 2등급 안쪽에 있는 학생들이 세특이 내가 안 좋게 나올까봐 걱정해서 세특을 잘 쓰려고 너무 노력은 하진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웬만히 잘 써주는 걸 제가 늘 보고 있거든요.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폐지.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시의 가장 기본은 교과 플러스 알파가 있고, 교과 플러스 비교과 플러스 알파인데, 교과 플러스 알파에도 교육과정 내 비교과는 들어가거든요. 10% 정도. 그런데 교과 플러스 비교과 알파인 옛날에 입학사정관 전형, 특기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불렸던 그 부분에서 학교 외 비교과가 2024부터 완전 폐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있는 뭐 학생 자치활동, 학교 행사, 전문가 특강, 이건 자율활동 계속 포함이 됩니다. 왜? 이거는 학교 자율활동이기 때문에.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학교 자치활동 전부 다 똑같이 하는 거죠. 학교 행사 똑같이 참석했죠. 전문가 특강 다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성이 존재를 하나요, 안 하나요? 별로 안 한다, 그죠? 자, 동아리도 볼게요. 정규 동아리, 학교 독서반, 학교 방송반, 학교 동영상 제작반 다 들어가서 활동했잖아요. 여기서 나만의 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만의 끼가 발생하려면 내가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팀장을 하고 그들이 나가서 외부에 가서 국회에도 가고 사회활동도 하고 학교 바깥에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 동아리반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만 이걸 했다는 건 없고 우리 전교생이 다 똑같은 걸 하잖아요. 물론 반 특성은 있겠지만. 근데 미반영이라고 하는 거는 생활기록부에는 다 써주는데 대학에 제출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생활기록부에도 안 써주는 건 미기재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사탐구 영어야 신문제작 내지는 뭐 사회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뭐 상강은 지킴이 뭐 아니면 뭐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자기 창의력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자율동아리.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반영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꿈과 끼를 발동을 하고 이런 특기가 있다는 건 반영을 안 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에 들어가는 거, 청소년 발명 영재단, 우주 청소년단 이런 거는 기재도 못한다. 그러니까 동아리가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만 기재하니까 전교생에서 차별성을 찾기가 되게 힘들다. 봉사활동도 내가 뭐 외국어 봉사를 한다든지 해외 봉사를 한다든지 이건 해외 봉사는 아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외부 나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 때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맨날 청소해주고 점자 교육을 시켰다든지 수화를 배워서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외 봉사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 시간을 다 쪼개서 한 거잖아요. 이것도 반영 안 한다. 그러면 뭐 하냐? 학교 풀 뽑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급식 도우미 하는 거, 학교 내에서 하는 거. 그럼 전교생이 다 똑같이 하잖아요. 이것만 반영하겠다. 여기서 차별성 있을까요? 없겠죠. 진로상담 교사한테 진로상담 들었음, 멘토링 들었음, 그 다음에 진로 탐색 들었고 외부 강사한테 직업교육 받았음. 이거 전부 같이 했잖아요. 이것도 차별성이 전혀 없죠. 자, 수상 경력. 이거 학교에서 하는 거기도 한데 과거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뭐 특목고나 자사고나 수시로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경시대회를 봤어요. 수학 경시, 과학 경시, 국어 경시, 뭐 별미의 경시가 다 있어가지고 정말 상들이 많아서 제가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보냈던 학생들 보면 경시를 3장, 4장씩 상이 붙어 있었거든요.
한 개도 반영하지 않고 지금 지금 고2까지는 6개월당 하나씩은 반영을 네, 해주죠. 맞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고1부터는 아예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에서는 소논문 같은 걸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거 하나도 못 쓰게 돼요. 반영 안 해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난 어느 책을 읽어서 감동스러웠고, 뭐 독서활동, 독서록 전부 쓰게 했었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독서활동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자, 열심히 독서활동 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다 썼는데, 생활기록부엔 다 기재되지만 대학 입시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한 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반영을 해준다. 그러면 비교과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비교과가. 그러면 이 비교과 활동이 정말 많은 학교가 어디냐면 과거, 영재고, 전사고, 자사고, 특목고, 외고 이런 학교들, 그다음에 수시로 많이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강남권 학교들이 이런 비교과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하면 자, 아까 최초에 얘기했던 교과 플러스 알파 전형하고 교과 플러스 비교과 플러스 알파 전형하고 서류평가에서 무슨 차이가 있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입시가 크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 다음에 정시 이렇게 나뉘었는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거의 수렴화돼 가고 있다.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그거는 서류평가에서 그렇습니다만 알파에서 차이가 아직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과 전형에서는 알파의 면접이 대체로 인성 면접으로 끝났고 네. 비교과가 있는 그 수시 전형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술 면접 같은 거를 보기 때문에 그 최종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서류 평가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져서 다시 말하면 성적으로 표시되는 내신 성적 이거의 중요성이 과거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는 서류 평가될 때 90%까지 갔었는데 제가 심정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종합 전형에서는 한 60% 정도가 교과 성적이고 40% 정도가 비교과, 그것도 학교 외 비교과나 수상 실적, 아주 과거에는 자격증까지 있었는데 그런 거였는데 학교 외 비교과가 있는 고2 여기까지는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줄였지만 아직도 학교 외 비교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사고나 영재고, 과고, 강남 유명 고등학교 아직까지는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고1 이하에서는 학교의 비교과를 아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내 비교과는 쓸 수 있습니다. 교육과 전내. 그래서 교과 전형과 이 종합 전형이라고 불리는 비교과가 들어가는 이 전형의 차이가 없어져서 이제 교과 전형과 수능 정도만 남는다고 보시는 게 안전하고 이거에 맞춰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시는 게 지금 고1은 할 수 없지만 고1은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고1 이하는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이게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학교가 유불리하구나를 판단하시고 다른 학교까지 추론을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밑에 부분을 보면 미기재되는 부분이 미반영은 학생부에 기재는 하되 대입 제공은 못하는 거고 미기재는 학생부 항목에서도 빠지는 건데요. 교내 수상 경력 이게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사교육 유발도 비판이 돼서 미반영으로 결정이 났고요. 좀 더 요거에 대해서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고등학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교 입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대입 공정화 방안이라고 교육부에 발표한 건데 2022학년도 보면 2023학년도가 현재 고2죠. 네. 소논문 기재 금지. 학교에서 논문 쓰는 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거 갖고서 뭐 엄청나게 대필 문제도 생기고 했는데 이거 금지. 그 다음에 수상 경력 대입 제공 제한이죠. 하긴 하죠. 네. 이때까지는. 자율 동아리 기재 제한은 있지만 하긴 해요. 2024년도부터는 뭐라고 써있죠?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개선, 문학 및 글사 축소 2023학년도까지 자기소개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대신에 쓰지 말라는 게 생겼는데 2024학년도부터 뭐죠?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입니다. 자, 나를 알려줄 수 있는 자기소개서 아예 못 쓰고요. 교사 추천서는 이미 폐지가 됐죠. 네. 자, 거기에다가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라고 돼 있죠? 지금은 면접만 돼 있는데 서류도 못 보겠다. 지금 면접 볼 때는 어느 학교 학생인지 모르고 네, 면접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서류도 어느 학교 학생인지 모른다. 교과 프로파일 전면 폐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래도 전사고나 자사고, 영재고, 과고 이런 데들은 달라. 교과목이. 그래서 다 알 수 있어. 교육부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다 알 것 같은 경우를 어떻게든지 모르게 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서류에서도 이 학교 학생이 어딘지 옛날에는 쉽게 알았다면 한참 봐야 알 거고 나중에 한참 봐도 모를 수 있게끔 그들이 그 제출 방식을 만들어낼 건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저도 모르는데 대충 봐도 이 아이가 이 아이는 상상고군, 대충 봐도 이 아이는 하나고군, 대충 봐도 이 아이는 대원외고군. 옛날에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 상 중에 대원외고상을 받으면 그 상의 내용에 공인인증시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들은 그 상을 받았다는 게 공인인증 몇 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아름아름 알아서 이 아이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판단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과목을 보니까 이거 과거외군, 영재고외군. 자, 그런데 블라인드를 확대하고 프로파일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알게 될까요? 그래서 사실 고의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의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고1 이하는 그래도 교수님이 보면 알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교육부에서 확실하게 제안을 하면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불리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소 깊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워딩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저 사람 말 잘못 들었다가 고등학교 선택 잘못해가지고 3년 이렇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예 얘기했듯이 좀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심지어는 사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서울대학교 정시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차근차근 나가도록 할게요. 자, 대입 공정화 방안 로드맵 아무리 복잡해도 한 번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 즉, 지금 고2까지는 괜찮은데 고2 이하로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를 대학교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자꾸 줄어든다. 그러면 16개 대학 보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사실 16개 대학 말고도 대학이 많은데 왜 상위권 대학만 자꾸 얘기하느냐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고3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는 전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저희는 배치를 해주는 컨설팅이라기보다는 로드맵, 즉 아이를 개발시켜서 원래 갈 수 있는 학교가 충청권의 국립대학이었다면 경기권의 고등대학교, 경기권의 대학을 목표로 했다면 서울권의 대학교, 서울권의 대학을 목표로 했다면 10위권, 10위권의 대학을 목표로 했다면 스카이. 이거 올리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성적표를 다 갖고 오는 거를 배치하는 거는 저희도 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최고 전문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은 UA나 진학사 이런 데서 훨씬 많이 하고 저희도 거기 정보를 받아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심지어는 재수생이 제 방송을 듣더라도 갖고 있는 성적, 수능 성적을 갖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네가 공부를 했으면 점수를 올려서 더 높은 학교를 가고 높은 학교를 갈 때 필요한 전략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 보면 몇 년 사이에 정시가 20%밖에 안 됐던 학교들도 있었고 30% 되는 학교도 있었는데 지금 16개 대학은 40% 이상이 됐는데 40% 이상으로 정부가 얘기하라고 그랬으면 40% 딱 맞출 거예요. 대학교에서 눈치 보면 41%, 2%라도 앞으로 올릴까요? 후자 쪽이 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가 40% 이상 하라고 그랬는데 딱 40%에 맞추는 학교도 있지만 조금 올리겠죠. 거기다 수시 2월까지 붙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 실제로는 이거는 실제로는이니까 그 학교에서 발표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실제로는 그냥 수시반, 정시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지금 40%까지 왔으니까 수시 2월까지 하면 43, 4, 45, 6 이렇게 가다면 거의 5대5에 근접할 거고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외 비교과를 완전히 쓰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내신 성적, 즉 교과 성취도와 과목 이수 현황 정도, 세특 정도가 포함되는 내신 성적, 즉 몇 등급이냐로 한 절반, 그 다음에 수능으로 절반, 요 정도로
합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략은 알파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요게 넘어가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서울대학교 입시로 넘어가겠습니다.